자, 오늘 말라식 합니다. 말라식. 어렵습니다. 심체별설이라 그랬습니다. 심의식이, 부파불교까지는 이게 같은 거다. 심체일설이다. 다 같은 거다. 마음으로서도 같은 건데, 어째 나타나는 양식에 따라 가지고 심의식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해 가지고 유식에 들어오면서 각각이 심의식이 각각의 다른 마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마음으로서 식은 아른말이 의식이고 의는 이거를 이제 의근인데 의를 설명하는 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의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게 의근으로 보면은 거의 맞아요. 의근. 의는 의근으로 봅니다. 의근인데 유식학에서는 이거를 말라식이라 했다. 다음에 찢다는 아레아식이라고 했다. 각각이 다른 마음이다. 부파불교까지는 이게 같은 마음인데 나타나는 양식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봤는데 유식학에서는 아니다. 이거 각각 다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얘기는 심의식, 즉 의식, 말라식, 아레야식을 만드는 뇌가 각각 따로 있다고 한 얘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죠? 이 유식학 시대에 이게 이제 BC 뭐 2, 3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뇌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뇌과학자인 내가 볼 때는 심의식을 만드는 뇌가 따로 있다고 얘기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말라식을 설명을 합니다. 아레아식은 좀 단순합니다. 이건 저장식이에요. 기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레아식은. 말라식,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부파불교 때까지 의도 혹은 의근이라고 했던 거를 말라식이라고 더 발전시켜서 이해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어떤 감각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오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난다. 이게 대상 의식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때 이 말라식하고 아레아식, 이 무의식적인 마음, 심층의식,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이 심층의식,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심층의식이 같이 관여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원 교수님 슬라이드인데 말라식을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라식이 마나스인데 어근만에서 나왔다. 만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자기의식, 그 다음에 자본능, 심층에 있는 무의식, 분별식, 사량식, 자, 이런 것들이 이 대승불교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라든가 분별하고 내가 나다 하는 자의식, 그다음에 요것저것 따지고 분별하는 분별의식, 사량식,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량식, 요거가 마나스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하게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분별해가지고 어리석음, 착각, 교만, 애착 등을 일으키는 분별심, 그게 마나스, 말라식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데, 앞에 이 구절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 대상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까지 맞을까? 이게 마나스가 이것까지 하나? 이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죠? 전오식은 안이비설신이고 눈, 귀, 코, 혀, 몸이고,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근이라 그랬다. 그죠? 법경을 의근이 받아들이는데, 이 말라식도 대상을 받아들이느냐? 그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요게 나중에 원효대사는 이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봅니다. 다음에 자아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의 근원이고, 다음에요, 의식이 의지하는 곳이며 아래식에 의지한다. 지금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식이 제6식이 제7식 말라식을 의지하고 말라식은 아레야식을 의지한다. 마음의 층층을 볼 때 어떤 게 제일 깊은 층에 있다고? 아레야식이 제일 깊은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말라식이 있고 의식이 제일 얕은 층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헤아리기 때문에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네 가지 근본 번뇌는 아치아겐, 아만, 아에요. 네 가지를 네 가지 근본 번뇌라고 한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말라식이다 말이에요. 자,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 본다는 겁니다. 자, 의식이 의지하는 곳이면서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말라식이 활동을 한다. 감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나를 본다는 거는 이제 시각적인 감각이잖아요. 그죠? 나를 보면은 그 감각이 곧바로 의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감각이 말라야식을 통하여 아레아식까지 갔다가 다시 아레아식에서 말라식을 통해서 나와서 의식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라식은 아레아식을 의지하고 말라식에 의지한다는 게 말라식의 관리를 받고 혹은 말라식을 이용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의지하고라는 게. 그 말라식은 아레아식에 의지하고 이 아레아식을 이용하고 아레아식의 관리를 받고 또한 의식은 말라식에 의지하고 관리를 받고 이용한다. 말라식을 이용한다. 그런 겁니다. 요거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말라식이 일어나는 데는 이런 심소들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마음을 심왕이라 그랬고 그 부하들을 심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심소들이 마음을 만든다 그랬죠. 그죠? 심소들이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말라식도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부수들, 마음 혹은 마음 작용들, 혹은 심소라고 하는 이 마인드 팩터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이런 것들이다 하는데 이거 뭐 다 머릿속에 넣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어, 유식에서는 꼭 필요한 걸 5가지라 그랬다. 그죠? 이 5가지가 필요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4가지 근본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심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별하는 심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전부 그 나쁜 마음을 만드는 때 내는 마음 보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이철원 교수님은 뭐 이런 거를 시험에 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고로 하고 넘어갑니다. 네 가지 번뇌는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 정도로 알아놓고, 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가지 번뇌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번뇌 중에 아치가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어리석음. 아치, 나에 대한 어리석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기어나만 아예 하는 이런 다른 번뇌들이 일어난다. 나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 이 무지라 그러죠, 무지. 무지가 이게 없어져야지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없애기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야지 무지, 아치가 없어진다. 아라한은 제일 높은 단계의 성자고, 제일 낮은 단계의 성자는, 어, 수, 수다원, 그 다음에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이 네 단계가 있거든요. 성자의 단계가. 제일 처음으로 성자가 되는 단계가 수다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사다함, 그 다음 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 단계가 아라한이라. 아라한이 최고 높은 단계의 성자예요. 이 성자는 아라한은 번뇌가 완전히 떨어진 성자가 아라한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게 이 무지예요. 무지가 아치예요. 아치. 어리석음, 무지. 이게 제일 번뇌를 만드는 제일 뭐라 그럴까, 독한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 아치가 이게 번뇌인데, 번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뇌 중에 무지가 제일 큰 번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지가 떨어지려면은, 아라함 성자가 되어야 떨어진다. 그리고, 말라식은 아레아식으로부터 일어나고, 아레아식을 대상으로 한다. 즉, 아레아식에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감각이 의식으로 일어나려면은, 감각이 말라식을 타고서 아레아식까지 갔다가 아레아식을 바탕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라식이 또 일어나고 그다음에 의식이 마지막으로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그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심오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가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뇌과학으로 이따가 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뇌를 보고 설명하면, 이해를 하면,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을 모르는 그 불교학자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 설명하는 사람인들 제대로 알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뇌과학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철원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은, 솔직하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이해가 제대로 갔을까 싶어. 자, 이런 걸 한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식은 이 허망한 시기다, 망상하는 시기니까 허망한 시기다, 뭐 그런 거고, 유부무기니, 무부무기니 하는 거는 이철원 교수님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말라식은 생각하는 마음, 요리조리 분별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분별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분별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관적 생각, 주관적으로 분별하는 마음. 이거를 이타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번뇌가 따르나? 아, 이타적으로 생각해야지 번뇌가 안 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기주의로 생각하면 반드시 번뇌가 따라붙어. 이런 식을 말라식이라고 한다. 예를 한번 들어 봅니다. 어, 우리 카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카톡 하면서 기분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카톡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편리한 이 소통 도구인 거는 맞죠. 그죠? 이 카톡이 나오기 전에는 이메일을 썼어요. 이메일이 나오기 전에는 뭐 전화를 하든가 뭐 직접 찾아가든가 뭐 이랬는데 이메일이 나와서 굉장히 편하게 서로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메일보다가도 훨씬 더 편한 게 이 카톡이라. 이 카톡은 이 소셜 네트워크 그 시스템의 한 가지고 카톡은 이제 카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사람은 카톡을 이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카톡을 쓰면은 굉장히 편해서 그걸 쓰는데 전혀 카톡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라든가 뭐 스페인 사람한테 카톡 쓰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영어를 쓰면서 카톡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왓츠앱이라 그래요. what, 다음에 S 붙여가 애플리케이션, 왓츠앱인데 외국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러면 다 왓츠앱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왓츠앱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왓츠앱이 뭐냐면은 나가는 게 안 나가죠. 자, 왓츠앱 이거거든요. 왓츠앱. 왓츠앱이고 아이콘이고 그런데 이 왓츠앱을 사용을 이거 정도는 하나 여러분들도 앱을 깔아놓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소통할 때는 외국인들은 이거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왓츠앱을 쓰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 카톡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 카톡을 하다 보면은 이 굉장히 별것도 아닌데 기분 나쁠 때가 흔히 있어. 우리 내가 하는 카톡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뭔 말을 올렸는데 대꾸를 안 해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뭘 하나 올렸으면은 좋다 하기나 그냥 이모콘 탁 던져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씹어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씹어보면 정말 기분 나빠요. 내하고 이제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각각 다른 학교에서 교수하다가 네 명이 퇴임한 네 명의 교수가 이렇게 모이는 카톡이 있는데 우리는 뭐 너무 점잖하다면 점잖해 갖고 그런지 이렇게 글을 잘 안 올려.
그래서 한번 뭐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러면은 내가 볼 수 있으면은 만날 수 있으면 조건이 되면은 좋다 하면 되는데 그 이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날짜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날 내 뭐 있다 하고 안 하면 뭐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성격들이 다 아무 말을 안 해버려.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은 알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들 그 날짜가 안 되는구나 하고 아는데 기분은 더럽게 나쁘죠, 그죠? 기분 더럽게 나빠. 야, 그게 왜 기분 나쁠까? 그냥 대답을 안 하면은 대답을 안 했다는 걸로 그냥 알면 끝나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대답을 안 했네. 끝.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하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할까 해서부터 해가지고 야, 인간들이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대개는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댓글이 있으면 그냥 댓글이 있다고 하면 알만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인식하면 되는데, 좀 나를 비난했다든가, 얘가 뭐 좀 내 편이 아니고 뭐 나를 공격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끄집어내가지고 내 마음 공간에 그런 내 마음을 만들까? 그게 하는 게 말라시게 한다는 거예요. 말라시게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대상을 나와 관계된 세계로. 그러니까 댓글이 있다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내하고 자꾸 나하고 관계시켜가지고, 나와 관련된 세계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말라식이 단순한 자아의식이라기보다는 대상 전체를 나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마음이다. 라고 원효는 봤다. 원효 대사. 이 원효 대사가 유식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학자 성녀예요. 그 원효 대사는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대사는 마음을 분석하는 위대한 마음 분석가, 유식학자, 내가 볼 때는 뇌과학자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원효 대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죠. 그죠? 원효 대사가 의상 대사하고 같이 당나라에 유학 가려고 같이 갔는데 밤이 어두워가지고 어디 또 잠을 잤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뭐를 이렇게 뭐 한 모금 먹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그게 해골에 든 물이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해골에 든 물이라는 걸 눈으로 보니까 막 목적지기가 나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근데 물 먹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물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다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예? 일체 유심조다.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대상은 대상을 따름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고, 내 마음이 전부 다다. 일체 유심조다. 모든 일체는 오직 오직 마음이 만드는 거다.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대상이 뭐든 간에. 대상이 앞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별로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명품, 가방, 명품, 옷, 뭐 하여간 명품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문일수라는 사람은 전혀 가치를 안 두거든요. 물론 누가 내한테 그걸 주면 좋아서 끼겠어.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내 돈 주고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그거 그렇게 사고 싶어가지고
명품 주고받고 선물하고, 그게 이제 잘못 받아가 감옥에 가고, 뭐 난리지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식이라, 유식. 오직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유식학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식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대승불교가 부파불교에서부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열반하고 한 100년 정도까지는 근본불교라 그래. 근본불교.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100년 정도까지는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 승려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런 시기였다. 그걸 근본 불교 시대라 그러고, 100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겠다, 그죠? 죽고 나면은 가르침만 남았다. 그때부터를 부파불교라 그래. 가르침이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자꾸 갈라지는 거. 그래서 부파가 나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시대를 부파불교라고 그래. 부파불교 시대. 그게 그 기원전 3, 4세기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라. 그러다가 부파불교 시대 때 불교가 굉장히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하고 추석을 다는 게 부파불교 시대 때 그 스님들이 한 그 일이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렵게 자꾸 주석을 달아. 부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다 하는 거. 그게 론장이거든요. 경률론 3장인데 그걸 론장이라고 그래요. 경은 부처님의 즉석,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를 경이라 그러고, 니까야, 초기 불경을 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경이라 그러고. 그 경을 설명한 주석을 단 게 논장이라 해요. 론장이라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이 만든 계율을 율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삼장이라 그러죠. 삼장을 잘하는 사람을, 그런 스님을 삼장법사라 그러죠. 그죠? 삼장법사. 손오공 얘기에 나오는 법사가 삼장법사죠. 예.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주석을 다는데 얼마나 깊게 어렵게 자꾸 다는지 막 너무 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불교라는 게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건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나온 게 쉽게 좀 불교를 만들자,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을 하자 하고 나온 게 그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가 처음 시작한 게 유가 행파, 유식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식학이 인도에서 AD 이게 뭐 2, 3세기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그 기원전 300, 400년도부터 벌써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거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은 히말라야 산맥 위쪽으로 왼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돌아가지고 히말라야 산 위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게 중국에 유식학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유식학의 꽃을 피운다 그럴까 많이 발전을 하죠. 그게 법상종이 됩니다. 그 규기 스님의 법상종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그죠? 사분서를 주장한 법상종의 규기 스님. 그리고 규기 스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신라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당나라에 유학 간 우리 스님들로부터 해가지고 신라로 그 유식학이 들어와서 원효 스님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유식학의 대가다,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쓴 그 책 중에 하나가 대승귀신론소라는 게 있습니다. 권상 제1권 이런 뜻이죠. 그죠? 대승귀신론이라는 거는 인도의 와사고사 마명이라고 한자로 한 와사고사 스님께서 쓴 책인데 말뜻은 이제 믿음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뭐 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은 불교에 대한 믿음이 크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책을 대승기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는 해석,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명 스님이 쓰신 대승기신론이라는 거에 주석서다, 설명서다. 이 책이 그렇게 잘 써갖고 유명해서 거꾸로 당나라 중국 스님들도 그렇게 위대하게 이 원효대사를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7 말라식, 제8 아레야식,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무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지, 자아가 어떻게 집착이 된 이런 거를 매우 매우 정교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학이죠, 그죠? 마음과학입니다. 뇌과학. 원효 스님은 유명한 훌륭한 뇌과학자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유명한 일시민이, 진여문이니, 생멸문이니, 열애장애니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말라야식, 제7식 말라야식을 원효 스님이 그걸 아주 정교하게 깊게 설명을 했다. 거기에 대한 원효 스님의 말라야식을 설명하는 그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성철 교수가 쓴 논문인데 난 처음에 우리 학교에 계셨던 이 김성철 교수가 쓴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김성철 교수 잘 모르시죠? 김성철 교수가 불교학부에 여기 계셨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치과의사 때려치우고 불교학 공부해가지고 불교학자가 된 그런 분입니다. 여기 우리 캠퍼스 여기에 계시다가 23년도에 퇴직하시고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23년도에 서울 강남에서 아침에 조깅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고 불교의 유튜브에 김성철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도록 하세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셨죠. 근데 이 김성철이 아니고 금강대학교의 좀 젊은 김성철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원효의 말라식에 대해서 뭐 논증이다, 뭐 설명을 했다 이런 거가 돼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유식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스님이 무착하고 세친입니다. 형제입니다. 인도에 있는 무착 스님하고 세친 동생 세친 스님이 이제 그 유식학을 시작을 합니다. 유식 불교를. 거기서부터 대승 불교가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무착의 저서는 대섭대승론이라는 게 있고 세친의 책은 삼식, 유식송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을 시작한 두 형제입니다. 거기에 설명을 보면은 다른 거는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갑니다. 의근에는 법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의근이라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의근인데, 이거 뭐 좀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의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의근입니다. 우리가 아는 법경을 포섭하는 의근, 그게 첫 번째 의근이고, 두 번째 의근은 염어의다 이래놔서, 염어라는 거는 뭐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를 불러오는 그런 의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근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법경을 포섭하는 의근. 그래서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의근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이 유식학에 오면서 대승불교에 오면서 의근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범한 의근, 의식을 만드는 의근. 두 번째는 요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근이 하나 더 있다. 그거를 염오의다. 이렇게. 그 염오의를 요 세친이라는 인도의 스님은 말라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말라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말라식도 그래서 의근의 한 종류다. 그런데 어떤 의근이냐 하면은 염호를 불러일으키는,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근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봤다. 섭대승론, 무차기 선 섭대승론에 따르면은 염호의는 이 말라식은 의식의 발생과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의식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의식이 일어나는 데는 말라식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이 의식이 일어나는 데는 의근만이 관여하고 이런 뜻이죠. 그죠? 다만 의식을 유심견, 자의식 등 번뇌로 물들이는 역할을 한다. 의식이 일어나면 그 의식의 번뇌를 물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라식이다. 의식이 먼저 일어나고 의근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의근에 의해서 법경이 포섭돼서 의식이 일어나고 그 의식의 번뇌를 물들이는 의식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번뇌로 물들이는 그 시기 말라식이다. 이게 정통 주류의 그 육아행파죠. 육아행파라 그래요. 인도에 처음 만들어진 유식학파, 이거 육아행파라 그래요. 이 육아행파의 견해가 이런 거였다. 자, 위에 이게 설명해 놨는 거는 덕무관련이니 뭐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 각자 한번 알아보고 질문할 때 나중에 질문해봐요. 넘어갑니다. 자, 근데 원효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거 원효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걸 옆에 이제 글이 나오는데 글 보다가는 이걸로 봅니다. 어떤 의식 대상이 있으면은 의근도 의식 대상을 포섭하고 말라식도 포섭해갖고 동시에 포섭해가지고 그래서 의식과 동일한 대상을 가져야 한다. 말라식이. 그러니까 말라식도 의근과 동일한 대상을 가져서 의근이 의식을 만들어낼 때에 말라식은 염호라는 번뇌를 끌어들여서 의식에 갖다 붙인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통 이 견해하고는 다르다, 그죠? 전통적으로 이 육아행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말라식이 번뇌가 갖다 붙게 한다 이랬는데 원효는 아니다. 아니다. 의식이 일어날 때 번뇌도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의식에 첨가된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도대체 원효 스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이론적으로 추론해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이 깊어져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그래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껴보니까 번뇌하고 이 의식하고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구나. 뭐를 대상으로?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게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보이나. 이거 믿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17찰나설. 17찰나 동안에 대상이 내 마음 공간에 들어오고
그 17찰나 동안에 17개의 마음이 바바박 지나가면서 그 대상을 인식한다. 이거 생각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거를 느꼈다는 거야. 내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그 인식 과정을. 이런 거는 깊은 수행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느껴진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 그래서 원효 스님도 수행이 무지무지하게 깊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은 혼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중심적 마음 구조, 말라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동한다. 이게 이런 얘기고, 의식 뒤에는, 의식 뒤에는 언제나 말라식이라는 자기중심적 운영체계가 함께 작동한다. 의식이 자기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말라식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한다. 그게 앞에 우리가 말라식은 아레아식으로부터 일어나고 말라식은 아레아식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라식을 의식이 의지하고 의식은 아레아식을 의지해 활동한다.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이 잡혀야 됩니다. 요거를 내과학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렇다는 뜻이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정통 주류 육아 행파는 의식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모, 번뇌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효대사는 아니다. 의식이 일어날 때 말라식이 같이 작동해가지고 말라식이 여모를 번뇌를 의식에 동시에 갖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유식학이 발달하는 게 보면 처음에 유식학을 만든 스님은 무착하고 아사고사 무착하고 바수반두 세친하고 두 형제입니다. 형제가 이 요가자라 육아 행파를 만들어냅니다. 유식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역할이 이제 이런 거였고 그 인도에서 일어났던 유식학이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현장 유명한 현장 있죠, 그죠? 현장의 법상종, 규기 스님의 자언종, 법상종이라 그러고도 하고 규기 스님은 자언종, 법상종 두 가지 다 표현을 합니다. 자언종 이렇게 발달하다가 다음에 원효 신라로 들어와서 발달을 했다. 신라의 유식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말라식이 의식이 의지하는 곳이면서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활동을 한다. 자, 몇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야, 여기 요거만 설명합시다. 말라식은 아레아식에 저장된 종자를 끌어내 가지고 의식으로 나타내게 함으로써 번뇌가 달라붙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종자가 아레아식이라. 이 아레아식이 번뇌로 오염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끌어내 가지고 의식에 달라붙인다. 이 종자의 아레아식에 있는 번뇌를 의식에 달라붙이는데 정통 육아 행파는 의식이 일어난 다음에 달라붙인다 그랬고 번뇌는 아니다. 의식이 일어날 때에 동시에 번뇌가 와서 달라붙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17찰나설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7찰나설이 이제 이렇게 17개 마음이 지나간다 그죠? 17개의 마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대상을 인식기관이 받아들여 가지고
전오식이 만들어지고 그 전오식을 의근이 받아들이고 전오식을 만들 때 오문전향하는 것도 의근이고 만들어진 전오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근이다. 그죠? 받아들여가지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속행에 들어왔을 때 의식에 완전히 들어온다. 속행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의식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결정은 의식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걸터 앉아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속행에 와야지 완전히 의식에 들어오는데 의식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말이야. 받아들이는 거야. 의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전전두엽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전전두엽에 들어와서 조사를 한다. 조사가 뭐고 대조하는 거다. 뭐를 대조해? 이 식이라는 게 맺혀진 상이 식이 됐고 이 식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거는 내 기억하고 대조해가지고 아 이거는 달맛이 아니다. 이건 쏘다 하고 대조해서 안다 말이에요. 대조하는 게 조사라. 이 과정 중에 뭐 가지고 대조하노? 기억 가지고. 그 기억을 종자라 그러고 아레아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의식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의식이 일어날 때에 아 여기 아레아식이 이미 작용했다 그죠? 아레아식이 작용하는데 이 작용하게 대조하는 게 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대조하는 게 말라식이라. 예, 말라식을 여기 적어놨네 말라식이라. 종자가 지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대조가 되는 게 아니고 종자를 끄집어내서 대조시키는 게 말라식이다. 그래서 말라식이 이 단계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라식이 작동을 했나? 의식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말라식이 작동을 했나?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동했다, 그죠? 원조가 맞다는 거죠, 그죠? 원조 대사가.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요걸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7찰나설 일어나는 거를 뇌로 설명하는 건데, 자, 뭐 토끼를 본다 합시다. 토끼가 망막에 맺히고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로 들어와서 축두엽으로 오면서 상이 완성이 된다. 토끼라는 상이 완성이 된다. 그거를 의근이 받아들여 가지고 음은 전향해서 안식이 생긴다. 그걸 상분이라 그랬다. 그죠? 사분설에서 그거를 상분이라 그랬다. 안식을 상분이라 그랬다. 이 상분을 견분이 본다 그랬어요. 견분이 본다. 대조한다. 뭐를 가지고 대조를 해? 기억 창고에 있는 기억들을 가지고 대조를 한다. 아, 이게 토끼다. 뿔난 토끼다. 이게 사슴이다. 뭐 하고 대조를 한다. 그 대조하는 게 누가 해? 말라식이 한다. 그 말라식이 대조를 해서 상분하고 기억하고를 대조를 해서 그게 수도 일어나고 상도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말라식이 작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원효 대사가 맞다는 얘기.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래서 대단하다. 수행이 그만큼 깊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종자가 이 기억인데 막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지로 기억됐다고 그냥 그렇게 보고 기억 이미지로 이게 저장되어 있는데 순수한 이미지, 토끼만 토끼, 개만 개 그렇게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염된 상태로 저장이 돼 가지고 있다. 오염된 상태로. 뿔난 토끼, 뭐 나를 물었던 토끼, 나쁜 토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번뇌죠. 그죠? 마음 오염이 번뇌입니다. 근본 네 번뇌가 아치 아게나만 아이라는 근본 네 번뇌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말라식이 이 종자를 끌어올 때에 번뇌에 묻은 찌든 이 종자를 끌어와서 대조를 하니까 의식에 번뇌가 붙을 수밖에. 그래서 말라식이 근본 번뇌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 번뇌하고 순수 이미지하고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신경회로로 볼 때에. 우리가 뭐를 기억한다는 것은 뇌의 신경회로로 체화된다 그랬죠, 그죠? 그 신경회로하고 번뇌하고가 분리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정보면은 그 번뇌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 그, 그런 큰, 신경회로지, 결국은. 기억 이미지라는 게. 그게 체화된 마음이고. 그 신경회로가 말라식이라는 식이 불러내가지고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조를 할 때, 요 순수 이미지가 먼저 대조가 되고 번뇌가 다음에 따라 붙느냐, 동시에 대조될 때 동시에 번뇌하고 순수 이미지하고가 같이 여기 와서 대조가 되느냐. 당연히 같이 불려 나와서 대조를 하겠죠. 그죠? 요거는 의식을 만드는 거죠. 의식을. 순수 의식을. 순수 의식이 먼저 대조가 되고, 다음에 번뇌가 끼어드는 게 아니고, 요거가 하나의 큰 회로가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와서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원효 대사가 맞다는 얘기. 뇌과학으로 봐도, 뇌신경 회로로 봐도. 원효가 맞았다. 원효 대사가 맞았다. 자, 이게 의식이 일어날 때에 의식이 혼자 떠돌아다닌다는 게 요 AI가 한 얘기라. 의식이 혼자 떠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라식이 의식을 만드는데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한다. 뭐 그런 뜻이라. 같이 함께 작동을 한다. 의식이 만들어질 때에 말라식이 작동을 하고 말라식이 작동을 할 때에 뭐를 가지고 작동을 해? 종자식, 아레아식을 가지고 말라식이 작동해서 의식을 만든다. 의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종자식에서 말라식으로, 말라식에서 의식이 나온다. 그게 여태까지 그림으로 봤던 이거라. 의식이 나올 때에 종자식에서 말라식이 나오고 말라식에서 의식이 나온다. 감각은 상분을 만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어렵죠, 그죠,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림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 뇌과학을 모르면은 절대 정확하게 설명 못 합니다, 이거. 다행히 나는 뇌과학을 알기 때문에 앞에 이런 거를 읽으면서 뇌과학으로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의식, 의식과 말라식과 이 아레아식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죠? 음. 앞에 있는 이 문일스라는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난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나간 절이 김해에 있는 사띠 아라마인데 사띠 아라마에 있는 부타빠라라는 주지 스님은 진작에 그래서 나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야. 진작에.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불교를
대중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데, 그게 부처님은 아마도 내가 아는 것까지 알고 그렇게 설했다고 나는 봅니다. 부처님이 그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결국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 설명한다 그래.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대중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왜 설명을 안 했을까? 의근조차도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저 의근은 법경을 포섭하면은, 법경이 의근에 포섭되면은 그 의근의 아른말이 의식이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했어요. 왜 깊게 설명 안 했을까? 아마도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에라, 설명하지 말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뇌과학적으로 그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어, 지난 4월 달에 인도 델리 대학교에 가가지고, 델리 대학교하고 사티 아라마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협약. 같이 우리 손잡고 일하자. 뭐를, 불교를 설명하고 스님 양성하는데 우리 같이 손잡고 일하자 하는 것을 델리 대학교하고 사티 아라마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일하려고 하는 그 꼭지 중에 큰 꼭지 중에 하나가 뇌과학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큰 역할이 앞으로 더 하나 더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런 특강을 하고 할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 기회부터 난 인도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래. 인도 부다가야에 사티아라마라는 절이 있거든요. 우리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겨울 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몇 달 동안 있을까 생각합니다. 가서 수행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생각만, 이게 사람들, 아는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교를 뇌과학으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김해 사띠아라마의 붓다파라 스님은 뇌과학을 모르면서도 혼자서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을 읽고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그죠? 그거를 더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사건. 불교계의 큰 사건이에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자, 말라식은 뭐다 하는 걸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아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 오류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인지 오류가 생긴다. 요거 사슴을 그냥 꿀랑 사슴이라고 보는 거는 실제를 보는 거라. 이게 성경이라. 성경. 이 진짜 그대로 있는 대상이다 말이죠. 그죠? 있는 대상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 있는 대상을 그대로 그 대상 그대로 보는 거. 이 성경이라 그러고. 도경경이라는 거. 이게 말라식이 작용해가지고 없는 거를 상상해가지고 토끼가 털난 토끼, 털난 거북이, 귀모, 거북이 귀자잖아요. 그죠? 거북이에 털이 난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상상해가지고, 망상해가지고. 뿔난 토끼 있어요? 없잖아요. 망상해가지고. 토끼에 뿔이 난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 대상, 이거를 도경경이라. 경은 대상이라는 거다. 그죠? 대상인데 도경경이다.
말라식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라식. 그다음에 대질경이라는 거는 잘못 판단하는 거 보고 요 새끼같이 꼬인 거를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쪽을 잘못 생각하는 거.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잘못 본 거. 이건 망상해가지고 본 거는 도견경이라고. 이거는 잘못 인지한 거. 이거는 대질경이라고. 이거는 꼬여진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생각했다. 뱀도 꼬여 있으니까 어두컴컴할 때 갈 때는 새끼가 꼬여 있는지 뱀이 꼬여 있는지 구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안 가죠. 그죠?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왜 그러면은 새끼를 보고 뱀이라는 요 신경회로가 떠올랐을까?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불꼬불하다는 특징이 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연결신경망, 연합신경망. 연합신경망 때문에 우리 신경망이 서로 비슷한 것들은, 서로 관련된 것들은 연결돼서 신경망이 만들어진다. 그것 때문에 꼬불꼬불한 이 새끼를 보고 연결된 꼬불꼬불한 뱀을 생각해냈다. 어두운 데는 뱀 생각이 나겠지. 겁나니까, 그죠? 밝을 때야 뭐 뱀 생각 잘 나겠나? 밝은데 뱀이 있을 수도 잘 없을 거고. 이런, 이렇게 잘못 생각해낸 대상, 이거를 대질경이라 한다. 자, 종합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발생할 때는 요 표층의식, 대상의식하고 심층의식하고가 동시에 작동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의식이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여기 의식이 일어나는데 의식 자체 감각에서 바로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종자식이 관여하고 말라식이 관여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불교가 이래서 굉장히 심오한 심리학이라. 서양 불교는 우리 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모든 심리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정히 요 마음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자, 이제 얼마나 생각을 할까 하는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